불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이랑 돈 버는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너가 과연 돈 버는 거에 대해 조언을 줄 자격이 되냐, 자질이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매우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썸네일에 제가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 이제 기록을 썼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종합소득세를 1억 2,700 정도 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돈 버는 거 관련해서 내가 이제 10억을 벌어봤다, 뭐 5억을 벌어봤다, 이렇게 해서 조언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매출인지 순이익인지 그다음에 자기소득인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게 회사의 매출이면은 뭐 순이익이 1억이면은 여러분 10억을 번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순이익이 10억이어도 자기가 가져가는 돈은 뭐 그러면 직원들 나눠주고 뭐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 뭐 잉여 작업으로 남겨야 되니까 뭐 자기가 가져가는 돈이 10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뭐 얼마 벌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서로 나눌 때 가장 좋은 지표가 종합소득세를 얼마 냈냐가 가장 완벽한 지표 아닌가, 이렇게 소득세를 얼마 냈냐가 가장 완벽한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공제 다 떼고도 이제 뭐 이제 공제를 이제 받는 부분은 세금을 안 내죠. 그거 다 떼고도 이제 내가 세금을 얼마 냈냐, 그러면 그게 진짜 내가 알짜로 번 돈,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제 소득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작년에 이제 1억 2,700 정도니까 그 정도 내려면 다 떼고도 한 4억 정도 이제 4억 정도 돼야 1억 2,700 정도. 개인 소득이요, 개인 소득. 뭐 기업의 소득, 기업의 매출이 아니라 개인 소득. 그러니까 저희 기업의 매출 이런 거는 훨씬 높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백그라운드가 공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월급쟁이로 일하다가 완전 새로운 분야로 나와서 1년 동안 이제 소득이 없었다가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죠. 재작년에는 제가 이제 종합소득세를 1억 정도 냈습니다. 점점 올라오고 있고, 올해는 지금 번 돈이랑 추이를 보면은 비슷하게 내거나 조금 더 많이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제법 잘 벌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이랑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재벌은 아니지만 이제 일반인들 분들이, 그 다음에 또 뭐 제가 재벌급이어서 뭐 삼성전자가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건 못하겠지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중소기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그 다음에 일반인들 분들이, 그 다음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기에 아주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도 이제 우후죽순으로 그냥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체계적으로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로스 IQ라는 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고편에서 말씀드렸죠. 최고의 책이 나왔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또 아마존 링크 붙여드릴게요. 전 세계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아마존 댓글을 볼 때는, 평점을 볼 때는 평점만 보시지 마시고 상위 3개의 평점을 이제 보시면은 가장 많은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헬프풀을 받은 걸 보시면 아시는데, 거기에 이제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은 내가 법대 이후로 가장 많은 밑줄을 그은 책이다 라고, 그만큼 유용한 책이다 라고 한 게 이제 가장 많은 헬프풀을 받은 최고 베스트 댓글입니다. 제가 접은 거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 제가 이만큼 접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기업인이기 때문에 당장 써먹을 게 많아요. 진짜 당장 써먹을 게 많았고, 제가 체감적으로만 아는 거를 아주 확실하게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도 못 해본 것도 너무 많아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티파니 보바 작가가 진짜 대단한 컨설턴트인데, 일단 제가 목차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차를 보면 이거 게임이 끝납니다. 목차가 이제 10개로, 여기 이제 부제가 성공을 위한 10가지 경로죠. 그래서 10가지 이제 경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고객 경험, 두 번째가 고객증 침투, 세 번째가 시장 가속화, 그 다음에 제품 확장, 제품 다각화, 판매 최적화, 고객 이탈 최소화, 제휴관계, 협조적 경쟁, 비습 전략. 아주 전문적으로 설명된 책인데, 이러면 조금 나랑 상관없는 책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고객 이탈 최소화, 이걸 떡볶이집으로 적용을 하면은 뭐예요? 우리 이제 떡볶이집 고객이 이제 얼마나 더 단골이 되냐, 그 얘기를 하고 거기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협조적 경쟁, 이건 모순적 단어죠. 협조를 하면서 경쟁을 한다는데, 이거는 대단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떡볶이집을 하는데 앞에 떡볶이집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랑 어떻게 내가 협조적 경쟁을 할 수 있나, 그것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말이 어려운데 되게 이거는 전문적으로 쓴 용어고, 이제 안에 이제 제가 이제 추후에 설명할 텐데, 아래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엄청 재미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휴관계도, 내가 떡볶이집을 하면 옆에 커피집이랑 어떻게 쿠폰을
이제 공유를 해갖고 그런 거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이 떡볶이집에서 떡볶이 먹고 저 영수증 갖고 가시면은 저기서 5% 할인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제휴관계를 갖고 갈 건가? 뭐 SNS도 다르지 않습니다. SNS에서 우리 채널의 고객에서 리텐션을 어떻게 갖고 갈 건가? 그다음에 다른 페이지랑 제휴를 어떻게 할 건가? 라이벌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랑 어떻게 협조적 경쟁을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정말로 이 티파니 보바나 작가님이 정말 잘 쓴 책인데 왜 잘 썼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이 책은 제가 부부제를 붙이면 이거는 이제 뉴 비즈니스 정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티파니 보바 작가님의 생각을 적은 게 아니라 1957년인가 엔소프트 매트릭스 그때 나온 이제 그 기업의 의사결정 전략 6가지를 다른 분이 업그레이드하고 또 업그레이드한 거를 그거를 최종적으로 티파니 보바님이 SNS 및 최근 이론까지 다 합쳐서 쓴 뉴 비즈니스의 정석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기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밑바닥부터 올라온 입장에서 돈을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벌고 있는 입장에서 진짜 최고라고 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제가 왜 좋은 책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함께 보시면은 1장을 볼게요. 1장을 보면 이제 성장 경로 1에서 이제 고객 경험이 나오죠. 그럼 다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면은 고객 경험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이 책이 제가 짱인 부분이 이거예요. 리서치한 거를 요약을 한 거를 쫙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뇌피셜로 여러분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은 고객의 86%는 더 나은 고객 경험을 누리기에 기꺼이 지출을 늘리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우수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은 시장보다 4에서 8% 높은 수익을 거둔다. 이게 그리고 여기 조그만한 게 이제 각주인데 여러분 이제 다 여기 레퍼런스가 이 결과가 어디에 논문에서 어디에 조사에서 나왔는지 뒤에 레퍼런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레퍼런스만 24쪽이에요. 좋은 책은 어떻죠? 레퍼런스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과학 서적, 경영경제 서적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내가 기업을 30년 해봤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직원을 아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진짜 공잘 맹잘이 아니라 연구 결과, 리서치 결과 베이스로 쓴 거라서 지금 최신으로는 이게 짱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 아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목차를 읽어드리면 좀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3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존재하는 기업에서 이 기업이 어떻게 고객 경험 기반으로 성공을 했는지,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는 가끔 또 실패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3가지 이야기 각각 챕터에 요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총정리가 또 따로 나옵니다. 총정리가 따로 나와요. 근데 그 총정리가 그냥 단순 요약 반복이 아니라 거기에 통찰이 새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뽑아먹을 게 또 너무 많아요. 진짜 그 다음에 이 책의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는 이 책이 이제 뒷표면에 보면 이제 보이시나? 이 점을 명심하라. 단 하나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망하는 이유거든요. 90%가 망하는 이유. 왜? 이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떡볶이를 잘 만드니까, 나는 마케팅을 잘하니까. 그렇게 하나만 갖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고, 그래서 총정리에 이 10가지의 경로를 어떻게 합치면 좋은지 그 컨비네이션 사례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책이 왜 대박이냐면은 딱 철학, 여기에 이 책의 초반부에 이제 이 책의 철학이 나와요. 맥락, 순서, 결합.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망한다는 거예요. 아, 저는 거기서 이 책을 일단 읽으면서 게임 끝났구나. 맥락을 얘기하는 책은 다 상위 레벨 책입니다. 그러면서 순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한테 1억을 버는 철학을 말씀드리면서 뭘 말씀드렸었냐면은 여러분 1억을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이템이 좋아서 보통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월급쟁이가 1억을 벌려면은 호봉이 많이 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부업을 하던 사업을 하던 여러분이 직접 운영을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왜 다 망하냐? 아, 이런 아이템이 있으니까 이걸 팔아봐야겠다. 그게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막상 팔라 그러니까 팔 방법을 몰라서 다 망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런 판매 개척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정하라. 이 순서를 바꿔야 1억을 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체감적으로 안 거를 이분은 수많은 대기업, 미국의 대기업, 그 다음에 스타트업을 컨설팅한 거를 체계적으로 말해줍니다. 이거는 그 순서뿐만 아니라 다른 순서들.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맥모닝이 왜 우리가 아침에만 먹을 수만 있었나? 왜 이제 24시간 먹을 수 있나?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 순서가 여기 아주 체계적으로 나옵니다. 그걸로 맥도날드가 어떻게 다시 부활을 했나? 여기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여러분 정말 정보도 많은데 재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 이 기업은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마블사 살아남은 얘기 보면은 저는 지금 우리 이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찌릿찌릿 전기가 왔어요. 마블사 담보 잡혀서 여러분 살아남은 얘기 보면 아주 깜놀하실 거예요. 완전 재미나요. 뭘 담보로 잡혔는지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제가 돈 버는 IQ, 진짜 그로스 IQ인데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한번 돌아보세요. 전교 1등한 친구들이 다 부자로 살까요? 상대적으로 뭐 소득이 낮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기업가를 보면 다 전교 1등이고 다 막 서울대 나오고 그랬을까요? 뭐 비율이 상당히 높겠죠. 근데 아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전에 한 거는 수능을 잘 보는 IQ, 오지선다를 잘 고르는 IQ예요. 그거는 여러분 돈 버는 IQ랑 상관관계가 매우 낮습니다. 진짜 돈 버는 IQ는 그로스 IQ. 뭘 고려해야 된다고요? 맥락, 순서, 결합. 왜냐면은 이때는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구장이 뭐예요? 일단은 수능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협조적 경쟁이래요.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협조를 하면서 경쟁을 합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돈 버는 IQ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드렸죠. 여기 부제 여기 뒤에 저희가 맥락을 뽑아놨죠.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 개가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능만 잘 보고도 돈을 못 벌고 실패하는 경우가 태반인 거예요. 비율이 수능을 잘 본 사람이 돈을 잘 버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비율이 적고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랑 이 책을 통해서 돈 버는 IQ를 늘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책을 이렇게 추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알파고 고 작가님이나 이거를 한 장 한 장 강연으로 다 찍을 생각입니다. 뼈와 대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책 진짜 꼭 다 읽으시면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 저희랑 함께 그로스 IQ, 성장 IQ, 돈 버는 IQ를 함께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존 리뷰를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추천했다고 무턱대고 사지지 마시고 서점 가서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읽을만 한가 안 읽을만 한가. 그래서 좀 안 읽을만 하신 분들은 강연을 먼저 보시고 사셔도 좋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최고는 빨리 잽싸게 읽고 강연을 보시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댓글도 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명분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댓글 단 거 중에 질문 중에 작가님한테 저희가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또 소통하는 경우. 뭐죠?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여러분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큼 인생의 로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안 되면은 저희가 많이 대답해드리고, 질문에서 나오는 부분을 제가 신박사 TV에서 또 대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 소통하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 우리 졸거력에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이기적 이타주의. 여기에 이기적 이타주의자, 비인습적 전략이 이기적 이타주의자 나와서 나 소름이 돋아갖고, 진짜 여기 제가 말한 거 다 나와요, 여러분.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이기적 이타주의예요. 비인습적 전략이에요. 그래야 왜 성공하나? 그거를 체계적으로 말한 거예요. 진짜 짱인 책입니다. 나 여기 소름 돋았네. 아무튼 진짜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졸꾸러기 여러분이 결국에는 부의 분포는 상위 20%가 80%를 다 가져가는데 여러분이 그 20%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졸꾸하겠습니다. 졸꾸! 저는 이 책을 그냥 추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책 관련해서 또 제가 얻은 통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뼈와 대해서 강연을 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또 만나요.